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벌써 4월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부동산 관점에서 좋은 성과를 또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파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원하는 것을 잘 협상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잘 팔거나 혹은 매수자가 잘 사거나 이거 두 개는 공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좀 매수자가 우위 시장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매도자분들은 좀 낮은 가격에 팔더라도 그냥 팔려야 적정가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시고 또 다음에 뭘 살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슈가 또 되면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준공후 미분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올해 초반까지가 그래도 좀 뜨거웠을 때 낮은 가격에 분양된 것들이 입주가 마무리되는 느낌이고요. 앞으로 나올 것들이 사실상은 분양가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다 보니까 이 준공후 미분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빌리비 헤리티지부터 공매도 계속 나오게 되었고, 또 기존에 계약 맺은 분들이 똑같은 할인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좀 놓이게 되다 보니까 가압류까지 걸었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 우리가 인간성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경매를 통해서 명도를 직접 많이 해보고 또 랑부풀 분들의 명도를 감독적으로 경험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좀 믿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돈 문제가 얽히다 보면은 사실 내가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투자자 분들도 사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돈 앞에서 계속 무너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온갖 달콤한 말 혹은 그때 당시에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이게 막상 문제가 터지고 억 단위가 정말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특약사항도 좀 넣고 준비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다. 혹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좀 피하는 것도 맞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빌리비 헤리티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파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공교롭게도 또 헤리티지라고 합니다. 자, 어떤 아파트냐면 바로 대명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사이트가 스피드 옥션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금 대명 헤리티지 여러 개가 현재 나온 상태이고요. 기타 일반 재산으로 현재 묶이고 있는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공매에도 국유재산, 공유재산, 압류재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기타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기타 재산에서 또 대표적인 건 바로 신탁재산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랑은 좀 차이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낙찰 받아간다라고 해서 다 소멸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공매라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재산 물건은 우리가 일반 매매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핵심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신탁 원고 혹은 이제 전일세대 열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한된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면 이제 시세조사까지 해서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밑에 보면은 이제 관련 파일들이 다 있고요. 꼭 스피드 옥션이 아니더라도 온비드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물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는 양식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크게 어렵진 않고요.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 공고문을 확인하라고 하니까 이 해당 공고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고문을 따로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7개 정도의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의사항도 다 적혀 있습니다. 바로 등기, 신탁 원부, 건축물 대장 이런 걸 직접 확인하시고 현장도 확인해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권 신탁 부동산 공매는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와 관련이 없다. 즉 압류재산 공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소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인수할 것이 있다면 그대로 인수해야 되는 일반 매매와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거의 한 4억 후반, 5억 정도 수준에서 1차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 가격이면 안 사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5차까지 했는데도 거의 낙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차 마지막 회차까지 지금 온 상태이고 요거는 계속 10%씩 떨어져서 거의 반값 수준으로 우리가 또 낙찰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특징 중에 한 개가 이제 전차 공매 조건 이상으로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 유찰될 경우에는 직전에 최저가로 우리가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노려볼 수 있는 거겠고요. 신탁 재산이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에서는 뭐 딱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 안 보이는 것이고, 전위세대 열람도 뭐 호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지금 뭐 세대주가 없음이라는 식으로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에 따라서 세대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고 안에 다 적혀 있다 보니까 세입자가 있는 것들은 주의해서 우리가 그냥 안 들어가는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신탁 재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것들보다 조금 우리가 까다롭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은 뭐 이 정도면 대체로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좀 할 수 있게 되면은 결국 경공매라는 것은 우리가 싸게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시세 조사를 잘 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아마 아시는 분은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라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알게 될 거고요. 대명역과 서부정류장역 사이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명 헤리티지라고 해서 한 동짜리 31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세대수가 너무 작고 동도 한 개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물건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거리뷰를 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지어졌습니다. 가보시는 게 당연히 맞겠고요. 다행히도 이 아파트의 가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비슷한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그린코아 트라이시티라고 하는 신축 아파트거든요. 이것도 삼정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사실 외부적인 특징만 봤을 때는 지금 공매에 나온 대명 헤리티지보다 훨씬 좀 상징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지금 3억 중반 정도 수준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매도 한 개 나왔었는데 3억 초반에 낙찰받은 거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매 처음에 나온 가격이 뭐 거의 5억 수준이었는데 당연히 참고할 필요도 없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4월 11일에 진행되는 최저가는 거의 한 2억 후반 정도 수준이니까 뭐 최저가 정도라면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가격대까지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제 공사비 같은 게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겠고요. 경공매를 하면서 특히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순히 뭐 이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게 취지에 좀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뭐냐면 사실 경공매 물건이 좋은 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100개 중에 99개는 흔히 말하는 구축 아파트라거나 아니면 안 좋은 아파트거든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아파트가 나온단 말이죠. 가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좋은데 그래서 얼마, 적정가를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싸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접근이 필요한 거란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동짜리고 손을 대지 않는 것이지만은 적정가 얼마면 팔리겠느냐를 뽑아내고 거기서 얼마나 또 더 낮춰서 낙찰받을 것인가, 이런 접근으로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중공업 미분양 물건들이 요즘 이 주기가 좀 짧아지는 느낌이죠. 빌리브 헤리티지부터 지금 뭐 대명 헤리티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이렇게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일찌감치 할인 분양을 진행하지 왜 이렇게까지 계속 낮아진 금액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빌리브 헤리티지에서부터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냐면 기존에 분양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분양자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할인을 적용해 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뭐 정말 마이너스를 본다라거나 혹은 정말 본전치기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할인 분양한다고 또 무조건 팔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공매까지 나오게 되었던 거고, 이 물건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호수들이 모든 호수가 나온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냥 딱 7개 정도의 물건이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도 좀 공매 낮아진 가격을 보고 좀 답답해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좋아 보였으나 막상 이 돈 문제가 그것도 억 단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아마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준공후 미분양이 예상되는 곳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이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웬만해서는 특히나 이런 미분양이 심각한 곳이라면 그냥 공매 기다려라.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새 집을 원하니까 이런 물건들이 좀 앞으로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필요한 지식들을 좀 익혀두어서 올바르게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